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전에 이 민주당 정권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을 올려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 이번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정치적 이슈를 보면 이제 검사들은 미우니까 수사권을 빼앗고 공수처나 또 새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제 그런 수사권을 넘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의 법정 데뷔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공수처가 이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기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호 사건을 재판하는 그 현장에 공수처 검사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는 어땠을까요? 자, 중앙일보 기자의 현장 칼럼을 보면 정말 기대 이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재판장이 질문을 계속하는데 이들은 변별한 답변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속 시원한 답도 못했습니다. 자, 이걸 지켜보면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속셈이 뚜렷합니다. 이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냐. 특히 고위공직자들 경우는 이제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공수처의 1호 재판 정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공수처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513호 형사법정에선 공수처의 첫 재판 데뷔전이 치러졌습니다. 자, 공수처는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김영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 지난 3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1년 2개월 만에 직접 기소한 1호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1호 사건. 명운이 달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사 능력이 아마추어 취급을 받았던 공수처 검사, 재판정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 재판에서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수처 검사들이 보여준 태도는 의외였습니다. 자,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2016년 과거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로부터 93만 원 상당의 2차례 향응,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는데 새로운 사실이 뭐가 나왔을까요? 자, 현장에서 지켜본 중앙일보 기자는 공수처의 재판 데뷔전은 기대 이하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먼저 공수처 검사들은 재판 시작부터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소제기 자체부터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모욕적인 표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자, 김 전 부장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이미 2016년 9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강도 높게 샅샅이 수사해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무려 6년이 지난 후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재탕수사에 억지로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기소는 정거와 법리에 따른 게 아니라 검찰개혁, 소위 지금은 검수완박이라는 정치적 이슈로 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피고인 박 변호사의 발언은 더 셌습니다. 저도 법조인으로 살았지만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 범죄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돼야 하는데 제 카드 내역 중 술값이 있으니까 김영준과 마신 게 아니겠느냐, 그럼 뇌물이 아니겠느냐는 추측해서 기소한 것이다. 고소한 사람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진술과 제 카드 내역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진짜 아마추어 같아. 증거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 과거 카드 내용만 가지고 기소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자, 재판장도 이걸 보고 상당히 난감한 모양입니다. 공소장에
뇌물의 대가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의 대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 대가성이 어디까지인가? 혐의 없음 종결이 대가관계가 있다고 기재된 것인지 신속한 사건 처리 실시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은 건지 정리가 필요하다. 자, 아무튼 지금 재판장 상당히 이 공수처 검사의 기소 내용에 의문을 품은 모양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혐의 없음 종결까지 대가관계가 있다면 공소장에 있는 검사의 김 전 부장검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주임 검사가 바뀐 뒤 다른 검사는 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는지 조사가 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판장의 질문, 또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공소처 검사들의 태도였다고 중앙일보 기자는 진단합니다. 자, 공수처 검사들은 피고인들의 모욕적인 말에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검사는 공수처 소속입니다. 공판 내내 얼굴이 시뻘개져서 당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중앙일보 기자는 썼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이날 한 이야기라고는 공소장에 오기가 있어서 말씀드린다. 정리해서 의견서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증문 접답으로 대응을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러니 공수처 검사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수처가 하고 있다는 그 고위공직자들 다 빠져나갑니다. 이따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재판장이 묻는 말에는 후임 검사만 확인한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자, 법정에서 발언 치고는 굉장히 센 발언들이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나왔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진짜 검사들은 이때 바로 물고 늘어집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검사들이 지금 공수처 재판에 나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날 여야는 검찰에 그나마 남은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 경제 범죄만 남기고 이 선거 고위공직자 이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계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역시 경찰과 신설될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가 넘겨받는데 이걸 지금 공수처 검사들의 이 모습을 보고도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무튼 공수처 검사들의 법정 대비전 망신만당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